자, 조동사. 뭐가 제일 중요할까?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 이제 동사의 원형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점들 꼭 기억하시고, 뭐 s라든지 ing, ed 이런 형태들 붙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들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조동사의 부정형은 어떻게 되지? 그치, 조동사 다음에 바로 not을 붙인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의문문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지? 조동사를 어떻게 한다?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점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조동사는 두 개를 쓸 수 있어 없어? 그치, 조동사는 두 개를 연속해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를 조동사로 쓰고 나머지 대용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will be able to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요거는 조동사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 어떤 고등학교의 어떤 어법이라든지 서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조동사 pp라고 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전체적으로 다 숙지하고 있어야 돼. 어떤 점에 있어서 의미라든지 걔네들의 어떤 뉘앙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야? 수능의 어법에서, 그리고 내신의 어법 형태에서, 또 서술형의 형태로 배열할 때 이런 어떤 의미 단위가 있을 때 이거 조동사의 pp로 써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우리가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거, 조동사의 관형적 표현들이 있어. 아직 공부하지 않은 것이고 오늘 공부할 것인데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현재 시제이면서 가능과 축축, 그리고 또 확률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었어. 자, 여기 보니까 might, may, could, can, should, would, will, must 이런 애들이 다 뭐를 나타낼 수 있다?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하시고, should라고 하는 애가 원래 우리가 어떤 의미로 많이 알고 있어?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지만 어떤 의미로 쓸 수 있어? 추측의 의미로,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것을 볼 수 있고, 확률이 높고, 저쪽으로 갈수록 확률이 낮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확률이 30, 40, 50, 60, 70, 80, 90, 99 이 정도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must는 무슨 의미야?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추측이니까. 추측의 느낌을 갔을 때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볼 수 있겠고, might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야?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추측의 느낌으로 얘네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might, may, could, can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추측 말고 다른 걸로도 사용이 가능했어. Can I? May I go to toilet? Can I drink some water? 이게 어떤 표현들이지? 허락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might하고 may는 두 가지로 끝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can, could 얘네들은 의미가 조금 더 있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Can you, could you help me? 이런 표현들 쓰면 어떤 표현이지? 요청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요청할 때 could you, can you 이런 표현 쓸 수 있다. 또 어떤 표현이 있어? 가장 기본적인 표현? 뭐뭐 할 수 있다. 그게 뭐지? 가능을 나타내는 뭐뭐 할 수 있다. 우리가 가능에서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be able to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나머지 애들을 바꿔 쓸 수는 없는 거야.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 be able to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자, 과거, 현재라고 얘기를 했어. can의 과거, 그러니까 능력, 뭐뭐 할 수 있다의 과거는 어떻게 쓰지? could로 쓸 수 있고, 자, 현재는 당연히 뭐로 써야 되겠고? can으로 쓴다.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should는 무슨 의미로 쓰여 또? 추측 말고? 이제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는데 어떤 의미야? 뭔가 조금 부드러운 거지.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뭐뭐 하는 게 좋다. 뭔가 이렇게 충고해주는 느낌으로 쓰는 표현이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충고,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고, 자, should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고, would하고 will로 한번 넘어가 볼게. would하고 will 또 무슨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would you나 will you 라는 표현은 뭐지? 그치, 이것도 요청으로 쓰일 수가 있고, 물론 will이 당연히 뭐 어떤 미래로 쓰이는 거는 맞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시제에서 다뤄야 되는 애들이고, 우선 여기서는 시대를 뺀 나머지 의미들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will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지, 나는 뭘 할 것이다. I will do something, 나는 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의지를 나타낼 수 있고, would 같은 경우는 또 뭐를 나타낼 수 있어? used to, 무슨 뜻이지? 뭐뭐 하곤 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또 would는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계속해서 must로 한번 넘어갑시다. must의 반대말, 이게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강한 추측이지. 그럼 강한 부정 추측은 뭘까? 뭐뭐 일리가 없다. must not이 아니라 cannot. 뭐뭐 일리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자료가 나갈 거야. 자, 그럼 must,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하는 추측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무슨 의미로 쓸 수도 있지? 뭐뭐 해야만 한다. 어떤 의미로? 의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must 라고 하는 표현의 과거는 어떻게 될까? had to 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지. had to do 표시겠고, 미래는 뭐로 표시한다? will have to.
이런 표현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고, 자, 부정문은 어떻게 표시하지? must not 있고, don't have to 라는 표현이 있지? 자, must not은 무슨 의미로 쓰여? 뭐뭐 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don't have to는 무슨 의미로 쓰이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must not 하면은 의무로서 뭐뭐 하면 안 된다. don't have to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표현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미 표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암기를 다 했어, 그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으로 갑시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추측은 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조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과거를 나타낼 때 어떻게 표시를 하지? 조동사, 그 다음에 have, ra고 하는 형태로 표시를 한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여기 이런 표현들이 있어. must have 무슨 의미였지?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지. must니까 강하게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cannot have pp는 무슨 의미지? 아까 전에 must의 반대말이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지. 근데 걔는 현재였고 얘는 뭐야? 과거로 뭐뭐 일리가 없었다 라는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지. could have pp는 뭐뭐 할 수도 있었다, 그지? 뭐뭐일 수도 있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자, may have pp, might have pp 다 무슨 의미야? 그렇지, 이거는 추측인데 과거의 추측으로 뭐뭐였을 수도 있다, 뭐뭐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자, should have pp 추측으로 쓰일 때 무슨 의미로 쓰여? 당연히 뭐뭐이었을 것이다. 얘는 어때? 확률이 조금 높은 애였었어, 그지? 그렇게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겠고, 여기에서 다룬 거는 뭐야? 추측에 대한 이야기만 이야기를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잘 숙지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가봅시다.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should have pp 무슨 뜻이지?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should have pp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could have pp는 얘는 can의 의미가 들어가야 돼.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다,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needn't have pp는 뭐야? 그렇지,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 살짝 뻘짓했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need have pp는 뭐야? 그렇지, 뭐뭐 할 필요가 있었는데 못했다, 뭔가 후회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해.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자, 지금 보면은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애들이 뭐야? should, 또 could,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라고 또 뭐 있어야 돼? 그렇지, 반드시 뭐뭐일 것이다 이런 의미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얘는 뭐야?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 말고 뭐뭐 할 수도 있었다, 뭐뭐이었을 수도 있었다 라는 의미로, 추측의 의미로도 쓸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게 would have pp인데, would have pp가 은근히 굉장히 헷갈려. 두 가지 의미로 쓰여. 무슨 의미로 쓰이지? 첫 번째, 상황 설명인데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would have pp라는 것을 쓰고, 또 어떨 때? 실제 하려고 했는데 뭔가 하지 못한 상황일 때 또 뭐를 쓴다? would have pp를 쓴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문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If I hadn't go to university, I wouldn't have become a doctor. 내가 만약에 대학에 가지 않았으면 I wouldn't have become a doctor. 나는 의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물론 여기에서 쓰인 어떤 문장의 틀은 가정법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would have pp는 이런 상황에서 쓴다 볼 수 있겠고, 다음 I would have picked that up. 무슨 의미지? 그치, 내가 그걸 줄 수도 있었는데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 줄 걸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도 있었어. 뭐 하기를 원하기도 한 거야. 뭔가 그렇게 고민하는 상황이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하지 않은 것이지. 이것도 살짝 뭐를 나타낸다? 후회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모두도 두 가지로 사용이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고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들도 같이 한번 또 다시 봅시다. 자, should, had, better, need, must 이런 표현들이 있어. 자, 어느 쪽이 강해? 어느 쪽이 강한 거야? should가 강해, must가 강해? 그치, must가 강하고 should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should는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이야, 그지? 무슨 의미로 쓰이고, 뭐뭐 하는 게 좋다, 뭐뭐 해야 된다는 의미지. 근데 뭐뭐 하는 게 좋다라고 충고를 해주는 표현이고, had better는 어때? 조금 어감이 세지는 표현이지. 그렇지, 뭐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 어감이 조금 센 표현이야. 그래서 had better 웬만하면 외국 사람한테 쓰지 않는 게 좋은 표현이지. 뭔가 이렇게 내가 상사여서 밑에 있는 사람한테 쓴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쓰지 않는 것이 좋은 표현이고, need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must는 뭐뭐 해야 된다, 약간 의무로 볼 수 있겠지. 자, choice의 관점으로 봅시다. should는 choice가 있어? 선택할 수 있어? 해도 돼, 안 해도 돼? 뭔가 선택권이 있는 거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must는 선택권이 조금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선택권이 점점점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표현들이야. 그런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문장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자, 화면 한번 보시고, he said, he makes, 그다음 made, had made, is does. 뭐가 맞을까? 두 개가 맞아. 한 개 틀리고. makes가 틀리고, made, had made가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잘 모르겠지. 자, 이걸 꼭 기억합시다. 주어, 동사야. 근데 이 동사가 과거야.
그리고 대절이야. 그리고 주어하고 동사야. 그럼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시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 뭐랑 뭐? 과거, 대과거. 과거. 하나는 대과거 had 플러스 pp만 쓸 수 있어. 나머지를 쓰면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진리의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괜찮아.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 구절에서 과거를 썼다. 그럼 대절에서는 무조건 뭐만 써? 과거하고 대과거만 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근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특별한 상황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주어, 동사, that 이렇게 나와 있고 주어, should가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고 should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 그렇다? 이 동사에 뭐가 나올 때? 그 당위성, 뭐뭐 해야 된다의 의미는 여기에서 쓰는 거고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단위에서 이쪽에서 형성이 될 때고 그럼 동사는 어떤 애들일 때야? 주장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충고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애들이지. 주장, 명령, 충고, 추천, 제안, 요구라고 하는 동사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should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처럼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단위가 있다면 당연히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해당되는 표현들은 이런 애들이 있지. 그래서 주장에는 insist, argue, claim, 명령에는 order, command, 그 다음 충고에는 advice, 그다음 추천에는 recommend, 뭐 제안에는 suggest, propose, 요구에는 ask, demand, request, require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뒤에 있는 대절에서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단위가 형성될 때만 should가 생략될 수 있고 그러면 동사가 동사의 원형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의미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얘네들은 어디에서 출제가 되게? 당연히 어법에서 출제가 될 수 있고 내신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배열에서도 당연히 출제가 가능한 애들이고 중요성을 많이 띠는데 수능에는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수능 출제도 충분히 가능한 애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랑 좀 비슷한 애들이 있어. 자, it is 형용사 that 이렇게 나와 있고 주어 다음에 그다음 should 생략 그다음 동사의 원형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중요한 건 당연히 형용사의 특징이겠지. 형용사가 어떤 형용사가 나올 때 대절에서 should가 생략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의 의미들이 형성이 될 때고 그럼 형용사는 어떤 애들일까? 중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일 때 should 생략이 되고 그렇다면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런 애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necessary, important, essential, vital, desirable 이런 표현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right, urgent, natural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뒤에서 물론 이제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단위가 있을 때만 should가 생략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어떤 포인트인지 좀 이해가 되니?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it was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형용사가 나왔고 대시야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라면 일반적인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일반적인 형용사가 나오면 여기서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똑같이 과거 had 플러스 pp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렇지만 저기 있는 저런 형용사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 should가 생략되면서 동사의 원형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의미가 뭐뭐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을 때. 한 가지 더. 명사가 나와. 그 다음에 is 대시야. 그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의 원형이야. 그러니까 주어가 명사로 나온 거지. 자, 근데 이 명사가 어떤 것일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동사에 나왔던 애들의 카테고리랑 같아. 그래서 뭐 주장, 명령, 충고, 추천, 제안, 요구라고 하는 애들이 명사형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주장이니까 insistent 그 다음 명령은 order, command 그 다음에 충고는 advice, C로 끝나는 거지. 만약에 동사였으면 어떻게 돼? SE고 recommendation 명사고 suggestion 명사지? 그래서 이게 주어로 나올 때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명령은 뭐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갈 수 있는 거지. My order is you should go to the work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동사에서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it is count, 그 다음 나오고 감정 표현 나오고 that, 주어, should, 동사 이렇게 나올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should의 의미가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거야. 아까 전처럼 뭐뭐 해야 된다는 의미 단위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감정 표현 어떤 거? It is surprising, strange, odd, a pity, shame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을 때 여기서 should는 무슨 의미로 해석된다? 뭐뭐 하다니 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 그래서 요거의 의미 단위 그리고 이런 어떤 스트럭처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오역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조동사 표현들 몇 가지만 봅시다. used to do 무슨 의미지? 뭐뭐 하곤 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자, would랑 같았어 아까 전에. 그 다음 be used to do 무슨 의미지? used to 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의미가 다르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무슨 의미야? to do 하는데 이용이 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지. 이거를 답을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주어가 사용된다 to do 하는데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 다음 be used to ing 무슨 의미지? 주어가 ing 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겠지. 전체적으로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 다음 봅시다. cannot help ing 무슨 뜻이지?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쓰여.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 암기를 해야 되겠지? 자, 동의 표현 cannot help but 동사의 원형. help를 생략할 수도 있어. 그래서 cannot but 동사의 원형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유사 표현으로 이런 애들이 있지. have no choice but to do. 이런 표현들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choice 대신 option, alternative 이런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암기를 해야 되겠지? 자, cannot to. 굉장히 생소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해석에서 얘네들을 마주치면 어떻게 돼? 해석이 될 리가 없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관점 표현들 모르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들이야. 이따가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may well. 무슨 뜻이지? may well은 그냥 아마도 뭐뭐인 것 같다. may의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또 may well은 또 뭐로 쓸 수 있어?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고 may as well, 그러니까 may well as well, 뭐 may as well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 단위 숙지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헷갈리겠지? may as well은 뭐지? 뭐뭐 하느니 뭐뭐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조동사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 단위가 굉장히 특이하지? 숙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야 독해력이 올라가고 우리가 이런 어떤 의미 단위를 만났을 때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would like to. 뭐지? 이건 간단할 것 같은데? 원하다. 그치?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want랑 같다라고 볼 수 있고 would rather. 그치? 뭐뭐 하느니 차라리 뭐뭐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의미 단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보면 demand는 뭐에 해당되지? Justice demanded. Justice가 뭐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뭐를?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against anybody. should가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생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어야만 돼. 근데 no discrimination이니까 있으면 안 돼가 되는 거지? 뭐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뭐가 요구를 한다? 정의가 요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against anybody. 어떤 누구에게도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지금 보니까 어때?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 단위가 있는 거지? 그래서 should의 의미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두 가지 의미 단위가 형성이 돼야지만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고 should가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겠지? 자, 363번에 한번 봐봐. 여기 지금 should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should가 어디 생략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I랑 control 사이에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Doctor suggested. suggest는 어떤 의미가 있어? 그치, 두 가지가 있어. 제안하다. 또 뭐가 있지? 암시하다. 암시하다랑 같은 의미로 나타내다. 그런 의미가 있겠지. 그러면 should 생략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져? 그치, 제안하다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지? 요거를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의사가 제안했다. 뭐를? That I control my weight. 내 체중을 뭐 해야 돼? 조절해야만 한다라고 나에게 뭐 했어? 제안했다. 볼 수 있겠고 through a calorie controlled diet and exercise. 뭐를 통해서?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고 칼로리를 통제하는 어떤 식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 자, 아까 전에 여기서 ED로 쓰였어. 만약에 이게 should 생략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여기서 control AD가 나오든지 head plus PP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기억해 주시고 자, 366번 봅시다. It is necessary that. necessary가 뭐지? 필수적이다. 뭐가? We consider other people before we act.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야만 하는 거, 그것은 필수다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에 어디에서 should가 생략돼 있어? we하고 consider 사이에 should가 생략돼 있다라고 하는 점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368번 봅시다. My recommendations to him is that he look for employment elsewhere. 자, 여기서 보니까 얘는 명사형이지? 뭐가 앞에 나와 있어? My recommendation이라고 하는 내가 주어로 나와 있어. To him, 내가 그에게 하는 충고는 that, 다음과 같다 볼 수 있는 거지. 그가 뭐 해야 돼? look for가 뭐지? 그렇지. 그가 찾아야 돼 라는 뜻이고 employment가 뭐야? 고용이지. 고용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일을 찾아야 돼 라는 걸 볼 수 있고 elsewhere,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그가 뭐 해야 돼? 직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내가 추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잘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주어가 뭐로 나왔어? 추천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my order 이렇게 갈 수도 있고 my advice is that. 가서 뭐 주어 다음에 너는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충분히 이해됐니? 자, 이렇게 보시고 369번 보시면 it is pity that he should miss such a golden opportunity. 자, pity가 뭐지? pity, 약간 불쌍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지. 불쌍함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should가 무슨 의미로 쓰여? 해석은 어떻게 해? 여기서 golden opportunity야. opportunity는 우리가 기회로 볼 수 있고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돼? 그가 황금 기회를 놓쳤다니 어떻다?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pity, surprising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it is 감정 표현 that 되면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가 나오는데 이 should는 뭐뭐 하다니의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어때? should가 어떻게 보면 조금 여기서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면 이거는 이제 뭐뭐 하다니의 어떤 특별한 의미 단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문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조동사 표현들 나와 있는 문장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봅시다. I used to eat meat, but now I'm a vegetarian. 무슨 의미지?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이거 무슨 의미로? 나는 고기를 먹곤 했다. but 그치만 now I'm vegetarian. 나는 지금 채식주의자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72번 보면 I cannot help agreeing with you on this matter. cannot help ing 무슨 의미로 쓰인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on this matter. on은 뭐야?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얘랑 같은 표현 뭐 있었어? cannot help but. 동사의 원형 볼 수 있겠지? 그런 형태로 이제 바꿔 쓸 수도 있고 375번으로 한번 봅시다. Where did you used to live before you moved here? 자, 우선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 Where did you used to? 이거 뭐지? 그치? 어디서 살곤 했냐?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used to라고 하는 표현의 의문문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did가 앞으로 나간 거지. 어디서 살곤 했습니까? Before you moved here. 당신이 여기에 이사 오기 전에. 자, 다음 377 보면 Parents cannot be too careful about their words before their children. 자, cannot to가 뭐였지?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before는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 앞에. 그치? before가 공간적 의미로 쓰일 때는 뭐뭐 앞에.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는 거. 누가? 부모가. 그것은 어떻다?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침이 없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cannot to.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주시고. 자, 278번. Books may well be the only true magic. 이건 뭐지? may well 이렇게 나와 있어. may well. may well이 무슨 뜻이었어? 아마도 뭐뭐인 것 같다.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의미가 좋을까? 책은 아마도 유일한 진정한 마술인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좋겠지.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379번을 봅시다. If you are going to be thinking, you may as well think back. 당신이 만약에 be going to 무슨 뜻이었어? 그치? 당신이 뭐뭐 할 예정이라면, 생각을 할 예정이라면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뜻이지. may as well. 그래서 뭐 하는 것이 낫다? 생각을 좀 크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 381번 보시면 I would rather attempt to do something great and fail than attempt to do nothing and succeed. 의미가 어떻게 되지? would rather 무슨 뜻이었어? 차라리 뭐뭐 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시는 거지. 난 차라리 뭐 하는 것이 낫다? attempt, 시도하는 거지. 난 시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to do something, 어떤 것을 하는. 근데 something great이니까 굉장히 큰 것을 시도하는 거. 그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and fail, 차라리 실패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then 뭐보다는 attempt to do nothing, 어떤 것도 하지 않고서 succeed, 성공하는 것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의미 단위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ould rather 라는 표현을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도치가 된 주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치가 뭐지 근데? 자리 순서가 바뀌는 순서가 바뀌는 거야. 뭐랑 뭐의 순서가 바뀌는 거지? 명어가 주어하고 그렇지. 주어하고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도치라고 얘기를 해. 그지? 자, 근데 도치는 발생하는 조건이 있어. 어떤 경우에 도치가 발생할 수 있지? 도치가 무조건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의문문의 형태로 도치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도치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지? 프린트를 보지 마시고, 뭐가 앞에 나왔을 때잖아. 뭐가 앞으로 나왔을 때 100% 도치를 일으켜야 되지? 전치사구가 올 때도 도치를 일으킬 수가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거,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부정어구지. 그래서 not이라든지 no, never, nor 같은 표현들이 문제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99% 무조건 도치를 취한다.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부정어구하고 좀 비슷한 애들이 있어. 거의 뭐뭐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hardly, rarely, scarcely, seldom, little 이런 애들이 뭐야? 부정부서로 보시는 거지. 부정부서가 문도에 올 때도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조금 나머지 애들은, 얘네들은 어때? 얘네들이 문도에 나오면 도치를 무조건 해야 되는 애들이야. 그럼 나머지 애들은 선택이지. 나왔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자, 어떤 애들이 있을까? 도치를 해도 되는 조건?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어떤 명사, 전치사구라든지 부사구 이런 애들이 문도에 올 때 도치를 일으킬 수가 있어. 또 어떤 경우 있지? 그래요. 여기다 적읍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는 부사. 부사구가 문도에 올 때 당연히 도치를 일으킬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또 어떤 경우지? 주어가 길 때. 주어가 길 때 도치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보어가 문도로 올 때. 보어가 문도에 올 때 도치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어떤 경우 있지? 한 가지 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에서. 예를 들면 in which지? 여기가 원래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쓰이는데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런 형태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어가 길 때, 그리고 부사 전치사가 문장 앞에 올 때, 그 다음에 보어가 문제에 올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처리, 이 절 안에서 도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볼게.
107번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지금 도치가 발생했지? Little이 뭐지? 그치. 거의 뭐뭐 안내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Little did I know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나는 거의 모른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지. 뭐를? The movie would take so long. 그 영화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몰랐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little이라고 하는 애 앞에 빼서 거의 몰랐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지. 108번 뭐가 문제에 나와 있어? never는 뭐로 볼 수 있고 부정어구로 볼 수 있지. 그래서 부정어구를 문두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여기서 does는 우리가 이제 일반 동사일 때 앞으로 나오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wise man 얘가 주어고 quit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뭔가 현명한 사람들을 결코 그만두지 않습니다. 언제? when he failed. 그가 실패할 때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부정어구가 문두에 나갔을 때 이렇게 도치를 이제 나타낼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109번 얘는 뭐지? not이라고 하는 애가 문두에 나와 있어. It's not a single mistake did I find in your composition. 그래서 not이라고 하는 애가 나가고 얘는 뭐로 봐야 돼? 목적어로 봐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주어 동사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did가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도치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나는 거의 이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뭐를? 하나의 실수도 발견하지 못했다. 어디에서? In your composition. 너의 장문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기억을 해주시고. 자, 110번 보면 뭐가 문두에 나와 있다? only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자, through dedicated work does a man fulfill himself. only니까 무슨 의미지? 오직. 뭐를 통해서만? dedicated가 뭐지? 헌신적인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지. 헌신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만 a man fulfill himself.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 할 수 있다? fulfill은 뭐지? 수행하다, 성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기 자신에게 이제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does가 지금 only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지금 does가 앞으로 나가서 도치가 이루어지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12번 볼게. 112번 보면 지금 문제에 뭐가 나와 있지? now가 뭐지 여기서? 여기 이제 부사지, 부사. 시간부사. 시간부사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동사가 나오고 the best parts of movie 여기에 이제 주어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그 영화의 최고의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113번 보니까 뭐가 앞에 나와 있어? in the middle of the difficulty라고 하는 뭐가 나왔다? 전치사구가 문제에 나와 있다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얘가 동사고 얘가 이제 주어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어디에? 어려움의 가운데 볼 수 있는 거지. 어려움 가운데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있다 볼 수 있겠고. 자, 114번 봅시다. 뭐가 앞으로 나와 있어? 해피. 해피는 뭐로 봐야 될까? 형용사지. 형용사가 문두에 나왔어. 얘가 주어인가? 주어는 아니지. 부어가 문두로 나왔고. 그리고 지금 those who are content with their lives. 이거 어때? 길지? 주어가 어떤 상황이다? 긴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수식해주고 있고. 사람인데 who are content with their life. 그들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얘는 어때? 복합적으로 두 가지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지. 주어가 길 때하고 보어가 문두에 나올 때 두 가지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도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아까 선생님이 다 얘기했던 것의 얘는 아니야. 도치는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시간을 잡고서 공부를 할 거야. 다시 한번 도치의 조건 한번 얘기해 볼게. 도치는 언제 발생한다? 부정어구가 문제에 올 때 무조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전치사구, 부사구가 올 때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무조건 발생시켜야 되는 경우 하나 더 있었어. 뭐였지? 부정부사, hardly, rarely, seldom 그런 표현들이 문제에 나올 때 도치를 무조건 시킨다. 볼 수 있겠고. 또 어떤 경우? 그치, 아까 얘기했던 거 전치사구하고 부사 문제에 나오면 이러시고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에서도 도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두 가지 더 뭐가 길 때? 주어가 길 때 도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문장의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떤 애를 문두로 보냈을 때 114번처럼 보어를 문두로 보낼 때 주어동사 위치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도치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됐어. 그럼 도치가 중요하잖아. 그치? 왜 중요할까? 어떤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할까?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서로 바뀌니까 수일치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그래서 도치에서는 수일치 영역으로 어법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동사, 아까 전에 should가 생략되는 경우, 그 다음에 should가 어떤 의미로 쓰일 때, 뭐뭐 하다니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조동사가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잘 숙지를 할 필요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